우리가 지금 30살이니까 은퇴 안방을 받는 45살까지 남은 시간은 19년. 그동안 열심히 벌면 100살까지 55년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물론 일단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적었습니다. 공통으로 나온 항목은 아기 낳기, 집 20평대로 이사하기, 남편이 차를 사고 싶다고 적긴 했지만 곧바로 차는 돈 잡아먹는 기계라 우리 형편에 안 된다고 딱 잘랐습니다. 이 남편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비슷해도 딱히 다른 취미에 허세가 없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항상 반발 없이 승우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적다 보니 우리는 그저 아이 한두 명과 작은 집에서 알콩달콩 살다가 대학 보내고 실장가 보내고 둘이 나이 먹으면 맛집 투어 다니는 게 꿈이었습니다. 한 달 생유가 얼마나 있으면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 가계부로 월생활비 시대 새끼의 작성을 별로 무엇을 매겨봤습니다. 가계부 순수를 점검해보니 저축 상하지 않고 저축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월 200~300만 원이면 풍족하진 않아도 쪼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접속해서 남편이 45살에 회사를 그만두는 걸 가정하여 노후에 받을 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했습니다. 몇십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60대 이후에 수입은 더 줄고 병원비는 더 필요하게 되면 국민연금 포함 월 100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 정도는 연금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에 연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계산하고 그렇게 하려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노후연금을 최소 1억 원 정도는 넣어놔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45살 퇴직 이후 60세에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월 200만 원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상가를 하나 써서 월세를 받는다 치고 수익률을 6% 잡으니 역산하면 4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동안 받을 월급으로 이 돈 계산해보니 턱도 없습니다. 남들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었어? 계산하고 깨달았습니다. 제일 안전하지 않은 선택을 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지금 15년 후에 장기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이 돈은 한정적이고 하고 싶은 것만은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지쳐 보이는 항목이 금방 정해졌습니다. 일단 아이들 교육과 대학 진학과 결혼 비용, 젊었을 때 이 돈 되느라 늙음하게 거지가 되느니 우리가 잘 살아서 자식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행. 우리는 둘 다 젊돌이 진순이라 원래 여행을 잘 안 가기도 했고 다녀만 피곤해서 다시 쉬어야 충전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차, 교육, 여행은 포기입니다. 대신 집중하고 싶은 것은 퇴직 대비였습니다. 인터넷 근무나 15년 재직이 가능하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는 여직원의 수명이 짧았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유산, 조산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 아이 키우다 못 퍼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꽤 있어서 여직원의 비율이 낮았습니다. 예전부터 드라마에서 제일 찍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회사에서 잘린 가장이 출근하는 척하고 나가 공원에서 울고 있으면 우연히 알게 된 가족들이 잘 모르는 척 연기하며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로 대화 안 해? 아빠만 믿고 아무 대책이 없어? 라고 속으로 소리 지르곤 했습니다. 나의 퇴직도 남편의 퇴직도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정변만이었습니다. 나쁘지도 않은 집에서 고기를 팍팍 씹을 건강한 지와 적당한 몸매를 지니는데 남편과 아이들 성격들을 구워보고 싶다. 고기를 먹었으면 커피로 입가심 해가니까 남편과 손잡고 술술 산뜻하며 커피숍에 가고 싶었습니다. 삼겹살을 강남알코스에 먹으면 행복하고 시골집에서 먹으면 안 행복할까요? 커피를 호텔에서 먹으면 행복하고 동네 카페에서 먹으면 안 행복할까요? 생각해보니 아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그 가족과 함께 매는 여행 한 번씩 목표인 사람이라면 일본을 가면 행복하고 동남아를 가면 안 행복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에 윤석에 잡혔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은 쟤들 생기가 분명해. 그리고 왜 보고 생각할까 정리해보니 이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납치도 버티지 않은 집입니다. 그제 커피 수 있을 만한 거주 지역입니다. 삼겹살과 커피를 분함없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건강한 몸과 치아입니다. 사이 좋은 가족입니다. 지금 건강한 몸과 사이 좋은 가족 이미 가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 육사성 고속 산책을 가지 못한 이렇게 장기가 끊어서 의지하자 라니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진짜 섭 지역은 인천이고 정부에서 자금은 이번 자금은 아까 그거 그러니까 그 계산한 게 아니라 4억 원. 난 아주 안전을 추구하는 성격이라 대출을 고려하지 않은 최소한의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게 다이어리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45세 15년 뒤의 목표입니다. 총 순산은 8억 원. 응? 집 3억 원 더하기 상가 4억 원 더하기 연금 1억 원입니다. 이 숫자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 봅시다. 이 숫자는 목표이다 성과 분석의 도구가 됩니다. 막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는 목표보다 새벽 5시에 기상이라고 하거나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보다는 순자산 30억 원이라는 식으로 숫자를 넣어 고쳐야 하면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고 평가 기준이 명확해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5년 후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몇 살까지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면 미리 포기하기 쉬우므로 물가 상승분은 소득 상승분으로 상쇄해야 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숫자로 목표를 구체화합시다. 이 30세부터 남편 퇴직 예상 시점인 45세입니다. 는 근무 가능한 15년입니다. 이때까지 친정에 모여있는 인천의 24평 아파트 가격은 3억 원입니다. 월 200만원의 안정적인 월세 소득을 위한 상가의 가격은 4억 원입니다. 노후연금 100만원을 위한 적립액은 1억 원입니다. 이렇게 현재 가치로 최소 순자산 8억 원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나와보자 모호해서 모습이 구체적으로 인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를 벌든 수준의 소득이 지출보다 적으면 가난한 사람이고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준비하면 그 이후로는 지출을 통제하고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 모두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서서히 자기 몫을 벌기로 했습니다. 이 실전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까지 반드시 고려할 3가지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얻게 된 직장은 한 대학의 구직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연말을 앞두고 예산을 수립하는 업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년 신입생의 수와 등록금이 정해져 있으니 총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나는 시간과 각 부서의 직원도 정해져 있으니 자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1년간 시행할 프로젝트들과 필요 경비 리스트 모두 받은 후 시일부터 함께 목표 우선순위에 맞게 일부를 선물합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 최대한의 효율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IT회사 PMO는 회사 전체 프로젝트들을 관리해서 진행 상황과 이슈를 동안 보고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파트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는 5년 안에 달성할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 올해 이루어내야 할 매출 목표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과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낼 것인지 또 그로 인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1년에 한 번 부서별로 추적합니다. 이 취업하는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회사 목표와 분석을 인력에 맞춰 조정한 후에 1년간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확정합니다. 그게 부서별 개인별 KPL 핵심 성과 지표가 됩니다. 그럼 각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이들 중에 어떤 일부터 어떤 순서를 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각 개인에게 배분합니다. 그리고 매주 계획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산출물을 대체 나오는지 알려주면 우리 부서가 전체 프로젝트를 취합해서 경영진에게 보고합니다. 상반기가 지나면 잘 안되는 부분은 점검하고 새로운 이슈를 반영해 수경을 집행합니다. 또 복잡해 보이지만 큰 방향을 1년에 한두 번 설정하고 그거로 질까지 타겟 겁니다. 지금 개인을 보면 그날그날 배정된 업무에 집중하기만 하면 목표는 작성됩니다. 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일은 계획을 세울 때 꼭 필요한 3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수립할 수 있는 시간, 달성을 완료하는 마감일, 그리고 예산입니다. 회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3가지를 고려해 내 인생에 계획을 짠다면 세계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 목표, 매수 목표가 15년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취업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세 번째로 목표, 투입 시간에 맞춰 조정을 세팅합니다. 네 번째로 프로젝트별 진행상을 보고합니다.